네, 한덕의 덕분에 돈 벌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MBN골드 최현덕 매니저와 함께 할게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과연 오늘 시장은 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무엇을 봐야 되는지 체크 포인트를 통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죠. 오늘의 키워드는 신구와 만남, 네. 정책발 받는다. 그러니까 새로운 정부가 이제 좀 물러갈 정부가 되겠죠. 네. 지금 동안 이제 좀 못 만나고 있었는데 오늘 저녁에 좀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까지 이 정책에 대한 기대감이 있었는데 일단 현 정부에 대해 있어서 뭐 그닥 협조가 좋지 못하다 보니까는 이제 소위 좀 빨이라고 하죠. 그런 게 안 나왔던 건데 오늘 만나면서 그런 부분이 집중이 되고 있다. 사실 시장이 지금까지 뭐 딱히 시장이 올라갈 큰 이슈도 없고요. 그렇다고 해서 또 시장이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이런 어떤 정책적인 이슈가 좀 시장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또 종목을 이끌어갈 수 있을지 봐야 될 것 같은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오늘 오후 6시에 문재인 대통령하고 윤석열 당선인의 회동이 있습니다. 이제 역대 뭐 가장 오랜만에 이제 대통령 당선되고 나서 오랜만에 만나는 거라고 하고요. 19일 만에 만나는 건데 그동안 인사임명권 때문에 좀 마찰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쨌든 의제 없이 허심탄회하게 만나자라고 하면서 지금 이제 만나기로 했고요. 지금까지 갈등은 서로 부정적일 수밖에 없었죠. 문재인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새 정부의 좀 비협조적이라는 이유로 지금 좀 많이 지지율이 떨어졌고요. 윤석열 당선인 같은 경우도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낮은 기대감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에 좀 안 좋다 보니까는 일단 오늘 만나기로 했고 의제가 없이 만나기로 했지만 의제가 없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새 정부에서 가장 좀 또 문제가 되고 있고 이슈가 많이 되고 있고 또 가장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게 또 바로 이제 용산 시대, 용산 그 이전에 대한 논의가 있고 또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 또 현 정부와 지금 가장 달라지는 것이 바로 또 에너지 쪽이거든요. 그런 쪽에서 의제가 달라질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여기서 아마 이 청와대 협조가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는 아마 정책 빨이라는 게 좀 먹히면서 관련주가 좀 올라갈 거로 보여지고 있고 그런 관점에서 오늘 건설주가 좀 셌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그 오늘 저녁에 만남이 있기 때문에 일단 이런 정책주들 우리가 좀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은 두 번째 종목으로 이 정책주 하나 말씀드릴 거니까요. 잠시 뒤에 종목 한번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처음에 키워드 그 신구의 만남이 한자로 들여서 네. 저를 이제 한자 테스트를 해보려고 한번 하셨는데 물어보려 했는데 싹 바뀌어 있네요. 네, 저희 또 안에서 부조해서 우리 정연아나 한자 잘 모르자고 바로 바꿔주셨다고 합니다. 네. 신구의 만남, 그 안에서 우리가 또 주식적인 면에서 투자 포인트로 삼아야 될 것은 무엇이 있는지 네. 알아보도록 할게요. 먼저 현덕의 덕분에 리뷰부터 시작해 볼 텐데요. 오늘은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제가 이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게 KG 이니시스거든요. 네.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좀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금요일에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10% 이상의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는 건데 네. 가상화폐 종목을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가상화폐 쪽에 진출을 안 하고 있었는데 이 KG 이니시스가 이제 결제하는 종목으로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본격적으로 가상화폐 시장에 진입하면서 가장 큰 수혜를 좀 누릴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가격은 움직임이 없었기 때문에 오늘도 급등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단 KG니시스의 목표 주가를 25,000원까지 말씀드렸는데 오늘 23,850원까지 갔었거든요. 실제 이제 그 주말 동안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이 나왔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가 협상 가능성이 있고 지금 러시아가 이제 그 돈바스 지역에 집중했다라고 했는데 마침 젤렌스키 대통령이 돈바스 지역 합의할 용의가 있다고 하면서 이번 주에 합의 가능성이 좀 나와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관점에서 가상화폐 시장이 또 급등하고 있기 때문에 KG 이니시스도 제가 말씀드렸던 25,000원까지 보시면 되겠다라고 말씀 좀 드려보겠고 어쨌든 하루 만에 급등이 나오고 있는 거고요. 하나 더 보시면은 제가 바로 전날 말씀드렸던 게 히림인데 역시 히림도 정책주입니다. 지금 이제 현 정부와 새로운 정부에서 가장 반대로 바뀌는 게 원전이고요. 그 다음에 부동산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동산 정책에 있어서 오늘 같은 경우도 이제 청와대하고 어떤 얘기 속에서 정책에 대한 부분이 좀 뒷받침될 걸로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히림이 지금 건축 설계하고 CM 부분에서는 주거 분야에서 매출 1등을 좀 기록하고 있고요. 어쨌든 오늘 저녁에 뭔가 나오는 만큼 히림도 오늘까지는 매수 관점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여전히 목표가 11,500원까지 말씀드리고
오늘도 관련 정책주 잠시 뒤에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히림 월요일에 또 소개해드렸던 종목인데요. 목표 주가 11만 원 계속해서 눈여겨보도록 할게요. 11,000원인가요, 목표 주가가? 네, 11,500원입니다. 11,500원으로 저희가 정정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채팅방에 어떤 시청자분께서 네. 한전기술에 대해서도 궁금하다고 리뷰 부탁드린다라고 글 올려주셨거든요. 이 한전기술 원전주로도 대표적인 종목인데 네. 현재 구간 보면은 저희가 매수한 거에 대비 한 1~2%가량 내려와 있는 상황이에요.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그러니까 원전은 우리가 이제 지금까지 탈원전에서 원전으로 가는 게 확실한 건데 지금까지 테마주만 많이 올라왔고 실제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데 못 올라간 게 제가 두산중공업, 한전기술, 그다음에 한전산업까지 딱 세 개 말씀드렸죠. 그 세 개 종목들이 인제서 올라가고 있는 만큼 지금 자리에서 뭐 주가가 꺾이거나 뭐 그럴까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원전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에서는 한울 3, 4, 5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본격적인 해외 수출의 길이 열리는 거기 때문에 좀 두산중공업이나 한전기술, 한전산업 같은 경우는 해외 수출 나갔을 때 본격적인 수혜가 될 수 있는 종목이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뭐 조금 밀린다 한들 제가 볼 때는 크게 걱정할 필요 없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손절가만 좀 잘 지키시면서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한전기술 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지만 가격 전략은 여러분들의 기준은 꼭 들고 가시면서 손절가, 목표가 기억해 두시고요. 네. 오늘은 어떤 종목을 볼까요? 현대그 덕분에 첫 번째 종목 키워드 열어보겠습니다. LNG. 네. 이게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그 전쟁 속에서 이번에 많이 부각을 받았어요. 주말 동안 나왔던 이야기인데 네. 지금 이제 이번 주말 동안 바이든이 유럽을 순방하고 있거든요. 지금 아마 다 마쳤을 것 같은데 여기서 에너지에 대한 전략이 나오고 있고 원래는 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추가 제재를 발표할 걸로 뭐 예고를 했었는데 아직 그런 건 좀 안 나왔고 다만 이제 유럽이 앞으로 에너지에 대해서 러시아에 의존하지 않았을 때 어느 쪽으로 할 것인가 LNG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좀 보면서 LNG 관련주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시면은 바이든이 올해 이후에 LNG 150세제곱미터 추가 공급 약속을 했습니다. 일단은 작년까지도 좀 후반에 꽤 많이 공급했는데 금년에도 이만큼은 꼭 공급하겠다라고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내년까지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LNG에 대한 수요가 더 증가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에 원래 워낙에 또 LNG 시장이 더 좋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상황으로 인해서 LNG 시황은 더욱더 좋아질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미국이 유럽에 추가적으로 천연가스 공급 약속했다는 이야기인데 미국이 유럽에 대한 그 LNG 공급량을요. 원래 작년이 이제 작년에 220세제곱미터 했는데 1월 달에만 지금 44세제곱미터를 공급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작년 공급했던 것 대비 연초면 벌써 훨씬 많은 양의 공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좀 보여주고 있고요. 미국은 그것 때문에 LNG가 좀 풀가동 상태라고 합니다. 다른 지역으로 갈 것까지 지금 유럽으로 보내고 있다고 하고요. 유럽에 지금 천연가스 가격이 10배가 올라가기 때문에 미국에서 오히려 이익이죠. 좀 가격이 많이 올라가 있는 곳에 파는 것이 나을 것이다. 그래서 지금 얼마 전에 보시면은 지금 다른 쪽으로 가는 그 LNG 선이 유럽으로 다시 방향을 틀었다는 얘기 많이 나왔었는데 지금 뭐 그러한 상황인 것 같고 유럽은 이제 그 러시아에 대한 천연가스 의존을 줄이기 위해서 이제 겨울은 일단 지났기 때문에 지금은 괜찮은데 앞으로 다가올 겨울이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겨울 대비 천연가스 수소 공동 구매를 확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유럽이 지금 그 러시아에 대한 에너지 의존을 살펴하기 위해서 어쨌든 벌써부터 지금 겨울을 준비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 시황은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일단 LNG만큼은 좀 확실해졌기 때문에 우리 LNG 관련해서 제가 LNG 기자재 관련주 하나를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LNG 관련해서 LNG 기자재 관련해서면 딱 조선 기자재잖아요. 그렇죠. 과연 어떤 종목일지 여러분들 짐작 가시나요? 첫 번째 현덕이 덕분에 공략주 공개해 보겠습니다. 네. 네, 바로 동성 화이텍입니다. 네. LNG 본행제 시장에서 지금 한국카본하고 이제 시장 양분하고 있거든요. 대표적이죠. 네, 그래서 일단은 뭐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은데 LNG 단열재에서 매출 비중이 95%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동성 화이텍의 총 매출에서 LNG 단열재가 95%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로 뭐 매출이 올라갔다 만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LNG 시장이 좋아지면 가장 수혜를 볼 수 있는 게 동성 화이텍이다. 좀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시장에서 지금 한국카본과 양분하고 있는 거예요. 작년 같은 경우에 약 1조 원 규모의 수주장을 확보한 건데 지금 이 종목의 시가총액이 약 3,400억, 3,5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수주한 것보다도 시가총액이 지금 3분의 1밖에 안 되는 거고 지금 4년 만에 수주장구가
3.3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번 연도도 작년에 이어서 사상 최대 규모의 수주 잔고, 그다음에 매출액을 신기록을 찍을 거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말고도 상당히 시황이 좋았던 종목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수주 잔고도 이제 비축 규모가 원래는 0.7년치밖에 없었는데 작년에 2.7년치로 확대가 된 겁니다. 그래서 국내 조선업체들의 수주 물량 중 60%가 이제 LNG 선이기 때문에 LNG 본행제의 발주도 많아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그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더 매출이 가파르게 증가하기도 하겠지만은 작년부터 업황이 좋았었다는 것을 좀 보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에너지 관련주들이 테마주가 많이 올라섰는데 사실 그런 것 대비해서는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 않습니다. 주가주 길게 보시면 아직까지 바닥에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요 지점에서 올라가려다 못 올라섰고요. 최근 3일 동안, 3거래일 동안 이 매물을 소화하면서 올라서고 있기 때문에 꾸준한 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일단은 목표가는 13,000원까지 먼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손절가는 1,9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동성화인텍이었습니다. 이제 LNG 본행즈 관련해서 여러분들 많이들 알고 계신 종목이죠. 네. 목표 주가는 13,000원, 손절 가격은 1,900원 제시해 드렸고요. 상승의 서망님이 HSD 엔진을 쓰셨다가 황급히 지우셨어요. 네, 틀린 걸 보고 제가 두 번째 종목에서 저희 상승의 서망님이 맞추신다면 네. 제가 사비로 또 커피 쿠폰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분만? 네, 그분만. 네. 문제 어렵게 내주세요. 알겠습니다. 힌트 너무 많이 주지 마세요. 두 번째 현덕이 덕분에 키워드 열어보도록 하죠. 네. 이번에는 부동산입니다. 이것도 정책 수혜로 볼 수 있잖아요. 종목이 되게 많아서 뭐 좀 어려울 수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지금 이제 내용을 좀 보도록 할게요. 바로 이제 오늘 아까 말씀드렸던 정책주와 좀 비슷한 건데 재건축 규제 완화 기대에 난리난 중소형주. 그러니까 최근에 난리난 중소형주 중에 하나가 되겠죠. 실적도 좋아질까란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지금까지 중소형 건설주는 문재인 정부 들어서 이렇다 어떤 정부 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실적이 안 좋았고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낮아진 상태인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이러한 종목들이 최근에 보시면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기대감에 급등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문재인 정부 때 중소형 건설주가 워낙에 소외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뭐 도시개발이라든가 인프라 이런 것 좀 많이 안 좋았었고 또 어떤 규제를 통해서 이제 주택 공급을 좀 제한했었기 때문에 실적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가는 많이 빠져 있고요. 다만 이게 싹 바뀔 거로 보여지면서 지금 기대감이 있는 거고 민간 주도의 대규모 주택 공급을 공약했습니다. 현 정부는 지금 정부 주도죠. 그러다 보니까는 공급이 제한돼 있고 앞으로 다가올 새 정부는 지금 민간 주도로 공급을 할 거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 확대, 그다음에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를 할 걸로 보여지고 지금 임기 내 250만 호를 공급하기로 해서 지금 중소형 건설주까지 기대감이 있는 거고 이런 종목들이 얼마나 저평가받고 있냐면은 건설주 대부분이 지금 PBR 1 미만, 그러니까 자산 가치 대비해서 1 미만에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하면 실질적으로 뭐 그 부도가 난다 하더라도 그 자산을 팔면은 현 가치보다 높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만큼 뭐 저평가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그런 기대감에 좀 급등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관련 종목 중에서 많이 종목들이 이제 올라간 것도 있는데 아직 덜 올라간 종목 하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죠. 그만. 네. 정말 아니 상승님 말고 많은 분들이 지금 올려주셨는데 네. 그 안에 정답이 있는지 모르겠고 저희 상승의 서망님도 정답을 올려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과연 어떤 종목이 두 번째 종목인지 확인해 보도록 하죠. 자, 우원개발. 우원개발이요? 맞히셨나 궁금하네요. 저도요. 네. 자, 우원개발인데 많은 종목들 올라 있습니다만 우원개발은 제가 봤을 때는 좀 덜 올라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접근하기 좋은 가격들을 좀 보여지는 건데 내용을 좀 먼저 보도록 할게요. 우원개발은 이제 토목 사업 주력의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그래서 사실 한 2, 3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항상 이 실적이 있어서 이 서프라이즈를 기록하면서 잘 올라왔었는데 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이제 실적이 안 나왔기 때문에 작년 실적은 좀 안 좋았었다. 그래서 현 정부에서는 소외가 돼 있던 게 바로 도시개발 사업인데 다음 정부에서는 수혜가 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거고요. 새로운 정부의 주택 공급 수혜받을 것이다라는 건데 재건축 재개발 완화로 이제 어떤 주택 공급을 또 많이 한다고 했으니까는 그런 기대감이 있는 거고 도시개발의 핵심은 또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봐야겠다라는 거. 특히나 이제 그 주택뿐만이 아니라 지금 대전, 대구, 부산 철도 지하화 20조를 공약했거든요.
그러니까 서울로 치면은 지금 뭐 용산에서부터 한강까지 지금 또 경부고속도로 이런 것들을 지하화시켜서 뭐 그 위에 아파트를 짓는다든가 공원을 만든다든가 이런 것들을 구상하고 있는 건데 이에 대한 인프라 수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어쨌든 뭐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문재인 대통령과의 또 회담을 통해서 이런 정책들에 있어서 좀 더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럼 접근해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차트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사실 최근에 뭐 일성건설이나 뭐 범양건설 같은 경우는 좀 많이 올라가 있는데 지금 우원개발 같은 경우는 이제 고점을 찍고 2차 상승은 이제 시작하는 부분이라서 제가 볼 때는 여기에 매우나 소화가 된다고 한다면은 추가적인 상승도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목표가를 일단은 7,400원까지 좀 보도록 하고요. 워낙에 좀 탄력 좋은 개별주기 때문에 지금 6,700원 뚫으면은 아마 7,400원까지 그냥 갈 거로 좀 보여지는 거고 손절가는 5,700원으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바로 두 번째 종목은 우원개발이었습니다. 네. 정말 많은 종목이 나왔는데 네. 우원개발은 거론되지 않았어요. 아, 그래요? 네, 그만큼 여러분들이 잘 모르셨던 종목이지만 이번 네. 기회를 통해서 공부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목표 주가는 7,400원, 손절가는 5,7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네. 하지만 저희 증시 오늘과 내일이 어떤 네. 프로그램입니까? 많이 참여해주신 상생의 서방님께 그래도 제가 제 사랑을 가득 담아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커피 교환권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증시, 정연 하나의 사랑을 가득 담은 커피 교환권을 드립니다. 증시 오늘과 내일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고요. 사랑을 받기 싫다. 과감하게 안 들어오셔도 됩니다. 네. 받고 싶으시다면 들어와 주세요. 오픈 채팅방에 들어와 주시고요. 그리고 지난 주말에 네. 메타버스 플랫폼 강연을 잘 끝내셨나요? 네, 뭐 성공적으로 했고 네. 저도 이제 메타버스 강연을 처음으로 해서 참 저도 뭐 신기했었고 많은 분들이 들어와서 진짜 자리 싸움 났었거든요. 근데 진짜 못 앉으신 분이 너무나 많으셔갖고 네, 좀 그랬는데 어쨌든 뭐 다음에 또 다른 분이 진행하니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지금 시장이 사실 이제 뭐 썩 좋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냥 뭐 웬만한 종목들 갖고서 좀 기다리면 좀 힘들 수가 있는데 지금 이 정책주가 올라가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 정책에 대한 부분도 제가 좀 많이 설명을 좀 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장 끝나고 4시에 무료 방송 있으니까요. 네. 유튜브에서 최현덕으로 검색하시던가 아니면 MBN 골드 홈페이지로 오시면은 4시부터 무료 방송 볼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4시에 무료 방송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